네, 안녕하세요. 아산소리 이비인후과의 대표원장 손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메니에르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은 청력과 균형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난청 및 이명 그리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함께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만성적이기도 하고 재발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는 한쪽 귀에서 발생합니다. 프랑스의 의사분이신 프로스퍼 메니에르가 처음으로 이 증상들을 확인해 질환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병명이 지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메니에르병의 원인입니다. 달팽이관 내부에서 소리를 전달하고 균형감을 유지하는 액체인 내림프액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이것이 축적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자가면역 질환, 바이러스 감염, 알러지, 그리고 외상 등이 가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내림프액 조절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입니다. 메니에르병은 다른 질환들과 비슷한 증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별을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낮은 음역대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재발되는 어지럼증, 동반되는 증상 등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메니에르병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어지럼증은 메니에르병의 주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달팽이관은 청력과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데 메니에르병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발작성에 매우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은 보행의 장애나 균형 상실로 이어져 낙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하실 때는 운전, 운동, 신체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나 보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어지럼증이 심하면 위경련, 구역 구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의 발작이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하루까지 지속되고 증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병에 쓰이는 특별한 약제를 복용해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쪽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처음엔 저음역대 난청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병이 자꾸 재발하면 다른 음역대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어서 영구적인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분들께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청력 저하가 심하지 않으면 난청은 아닌 것 같은데 귀가 먹먹하다, 물 찬 것 같다 라고 표현하시고는 합니다. 또한 소리가 왜곡되거나 흐릿하거나 멀리서 들리는 느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명이 어지럼증, 난청과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안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지럼증이 생기면 전정기관과 관계된 반사에 문제가 생겨 눈동자가 튀는 이 안진이 생깁니다. 이 안진이 심하면 눈이 뿌옇게 보이거나 보행장애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환경이나 생활 환경상 탈수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은 메니에르가 더 자주 재발하고 발작 시 증상도 더 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메니에르 발작이 발생하여 구역 구토가 심해지면 환자의 탈수가 더 심해지고 증상은 또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메니에르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더 예민하고 취약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피로는 메니에르병의 재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메니에르로 인해 가벼운 두통부터 심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너무나도 많지만 편두통은 달팽이관을 포함한 뇌에 영향을 미치고 메니에르 발작 역시 두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 메니에르 발작과 단시간 내에 함께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와의 협진을 통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메니에르병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메니에르병의 관리와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생활습관의 교정입니다. 저염식을 권유드리고 하다못해 고염분의 음식은 반드시 피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커피나 녹차 등의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금주와 금연은 필수입니다. 충분한 수면에 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듯 생활요법을 통해 체액의 과다 분비를 조절하게 되면 70% 이상의 환자에게서 증상과 어지럼증 발작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제, 스테로이드 및 이뇨제와 같은 약물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체액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뇌에 쌓이는 내림프액에 압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어지럼증 발작이 발생하면 항히스타민제나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약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막 안쪽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고막 안쪽으로 약제를 주입하여 달팽이관을 통해 약제가 유입되고 이렇게 되면 어지럼증, 난청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나 다른 약제
약제를 복용하는 것에 비해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시술입니다. 또한 젠타마이신이라고 불리는 약제를 고실 내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제는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켜 균형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어 어지러운 발작에도 수월하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만 약제의 부작용으로 균형 기능이 감소하고 청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이미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 한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신마취하에 시행하는 수술을 통해 청력 등 뇌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뇌 림프낭 감압술 및 다른 수술들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 먹먹함, 난청, 어지럼증 등이 동반되고 자꾸 재발되시는 경우 청력 검사, 어지럼증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소리 이비인후과의 손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